여러분, 방금 녹화된 제 1강을 재생해서 보니까 또 일부가 에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한 부분, 교재 54페이지 그리고 55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고 우리 교재 진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요. 재무 보고를 위한 기본 과정을 전제로 회계 기준을 도출한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아까 학생들의 식사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메뉴를 선정해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화된 식당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기업이 상이한 정보를 각양각색으로 산출하는 것을 허용하기보다는 기본적 가정을 도입해서 회계정보의 산출에 대한 기대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유용한 회계정보를 산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설정한 가정들을 재무회계의 기본 가정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기본 가정으로서의 계속기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계속기업, 영어로는 going concern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업을 설립하고 난 뒤에 2년, 3년 혹은 5년까지만 경영 활동을 하고 청산을 하겠다, 정리를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기본 가정은 기업을 설립했으면 상당 기간, 꼭 정해져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만 상당 기간 지속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서 기업을 영속적으로 해나간다 하는 그런 걸 기본 가정으로 해서 우리가 재무정보를 산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55페이지 보면 그러면 계속기업의 가정에 따른 기간별 재무보고는 왜 필요한가? 계속기업을 가정을 하고 나면 기업의 수익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업 설립 시부터 청산 시까지 전체 존속기간을 대상으로 총수익과 총비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기업의 수명이 다하는 시점까지 10년, 20년 혹은 30년 이상까지의 회계정보의 산출 및 제공을 무한정 연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기업이 수명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 이용자들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업데이트된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정보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명이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일정한 회계기간 단위로 구분해서 1year를 1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 보고할 수 있다는 논리가 필요하다. 마치 회사의 종업원, 이 퇴직 시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수시로 중간정산을 통해서 퇴직금을 일부 지급받을 수 있듯이 이를 계속기업의 가정에 따른 기간별 보고, 기본적으로 1year를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회계 보고서를 작성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할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기업의 청산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기간별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정보 이용자들의 적시성 있는 정보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계속기업의 가정을 하면서도 1년이나 3개월 단위의 각 기간별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이야기한다 그죠? 그리고 각 시점별 재무상태에 관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이야기한다 그죠? 이러한 신속한 재무보고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기업의 기본 과정 그리고 기간별 재무보고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53페이지 그림 2-2 재무보고와 개념체계를 한번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보고의 이용자들에게 재무제표를 통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약 요인이 있더라. 어떤 것인가? 모든 학생들에게 입맛에 맞는 식단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듯이 우리 정보 이용자들의 어떤 필요로 하는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다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한 이러한 개념을 일반 원칙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균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기업의 재무적 표현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기업 발생 기준에 의해서 회계를 처리해야 되고, 다음에 계속 기업이라는 기본 가정 하에서 재무 보고를 작성해야 된다. 그런데 재무 보고의 개념 체계에는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는 목적 적합성, 또 하나는 표현 충실성이라는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목적 적합성을 위해서는 중요성의 가치, 예측 가치의 가치, 확인 가치 이러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표현 충실성이라는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완전성, 그리고 오류의 불포함, 오류가 없이, 그리고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표현 충실성이라는 그 질적 특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근본적 질적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적 질적 특성이 있다. 그것은 비교 가능성. 지난번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니까 전년도, 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도 있고 단기 재무상태표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시성과 이해 가능성, 이해 가능성의 가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고, 우리 표현 충실성이 위해서는 검증 가능성이라는 가치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것이 바로 재무보고와 개념체계의 구성과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진도는 58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유용한 재무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교재 58페이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보면 재무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속성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할까? 달리 말해서 과연 재무회계정보는 어떠한 바람직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재무회계정보의 바람직한 속성이란 본질적으로 화폐라는 척도로 계량화된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갖춰야 될 비계량적 속성을 말한다. 자, 분명히 회계는 화폐 가치로 계량화해서 표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비계량적 속성도 포함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화폐 단위로 당장 어떤 화폐적 거래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죠? 비계량적 속성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가 소실. 우리 기업이 5년 뒤에 우리 장기 경영 목표를 쭉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는 적어도 5년 뒤에는 우리가 한 20명 정도 규모의 공장을 새로 하나 증축을 해야 된다.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한 50억을 주고 땅을 사놨다. 근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 우리 자금구상 50억으로 남아있는 그 토지가 갑자기 한 80억 정도로 지금 공정가치로 실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거의 한 60%가 상승했습니다. 그죠? 5% 10% 정도는 꼭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할 적에는 아직 우리가 거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그런 가치를 반영해서 비계량적 속성을 반영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계량적 속성을 말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림 2-2에서 보여주고 있는 속성들은 개념 체계에서 설명하는 질적 특성을 재무보고 목적과 연가해서 계층적 구조로 나타내 보인 것이다. 물론 이 개념 체계는 앞에서 설명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그리고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가 연합해서 추진한 기본 개념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우리가 수행한 것입니다. 회계정보가 재무보호의 목적인 이해관계자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갖춰야 될 바람직한 속성 중에서 목적 적합성 그리고 표현 충실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을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4가지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4가지 특성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보다 정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즉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을 한 끼 식사의 가장 중요한 밥과 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은 맛있는 상차림을 위한 반찬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경우 비록 한두 가지의 반찬은 빠지거나 바뀌더라도 기본이 되는 밥가국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를 근본적 질적 특성이라 하고 나머지 네 가지 질적 특성을 보완적 질적 특성이라고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자, 다음은 우리 교재의 53페이지 재무보고와 개념책의 그림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교재 58페이지. 자, 그러면 근본적 질적 특성은 우리가 조금 전에 목적 적합성, 그리고 60페이지에 표현 충실성이라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58페이지. 자, 근본적 질적 특성에서 먼저 목적 적합성이란 무엇인가? 목적 적합성이란 정보가 정보용 목적에 적합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의사결정 대상인 비교 대안의 검토에 유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주식에 투자하려는 사람 또는 회사채에 투자를 하는 사람, 과연 어떤 것에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투자 의사결정 목적에는 각각의 투자 대안이 갖는 위험 및 수익성에 관한 정보가 관련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목적 적합한 재무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중요성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재무상태와 성과, 다시 말하면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배당과 급여 지급 능력, 주가 변동, 기업의 의무 이행 능력과 같이 이용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예측 가치나 확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자, 주식은 그 회사에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은 투자입니다. 그죠? 주식은 자기가 10,000원에 샀다 하더라도 12,000원이 될 수도 있고 7,000원, 8,000원, 6,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다채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배다채는 일정하게 우리가 자금을 기업의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받을 적에 발행하는 채권, 정수를 발행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억 원짜리 회사채, 채권을 발행하고 이 채권을 구입한 투자자들에게는 5년 뒤에 원금을 갚되 일마다 연 5% 정도의 이자를 매 회계연도 말일에 지급을 하겠다라는 약속 정서, 그런 것을 배다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당 얘기가 나왔는데요. 배당이라는 것은 자, 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기업의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당기 순이익 중에서 일정한 비율만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배당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또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회계정보의 예측가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계정보의 예측가치. 자, 미래 성과에 대한 예측을 하려는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투입 요소로 사용될 수가 있다. 활용될 수가 있다. 예측가치도. 미래 성과에 대한 예측을 하려는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투입 요소, 의사결정을 하는 투입 요소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회계정보 그 자체는 미래의 예상치나 전망치가 아니더라도 회계정보를 토대로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해보는데 잘 쓰일 수만 있다면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충분한 그런 예측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회계정보의 확인 가치. 재무정보 이용자가 이미 내린 의사결정이 과연 내가 선택을 잘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거나 종전의 의사결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금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주식은 좀 불안하니까 내가 이 기업에서 보장하는 회사채를 갖다가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런 경우, 예를 들면 변경하려는 경우 회계 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정보는 확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주식시장의 분석가 그리고 투자자들은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서 회계 정보를 사용한다. 따라서 회사의 미래 성과에 대한 투자자의 예상, 예측에 기초한 주식시장은 기업이 과거에 기대한 목표 영업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 주가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어서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가치를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의 예측 근거로 사용된 당해 연도의 수익 관련 정보,
2020년도에 매출액이 얼마고 매출원가가 얼마며 제조원가와 판매 관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당기 순이익은 얼마 정도 났는데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과연 이 기업은 얼마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얼마의 원가나 비용을 투입해서 얼마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예측해 보는 거,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비교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이용자가 과거 예측 당시에 사용한 절차를 수정하고 개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목적 적합성의 특성을 갖춘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확인 가치도 필요하다. 다음 중요성. 정보 누락이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는 속성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 중요성. 교재 59페이지 맨 아래 부분 보면요.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등장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요성은 목적 적합성의 한 측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중요성은 개별 기업의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의 모두 근거에서 해당 기업과 관련된 목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이 같은 중요성은 기업 특유의 고려사항이므로 회계기준재정기구가 재무회계 기준을 제정할 때 모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마다 다 특성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어느 기업에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도 다른 기업에는 중요한 정보로 간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성은 결과적으로 개별 기업 수준에서 적용하는 목적 적합성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현 충실성. 자, 표현 충실성은 무엇인가? 표현 충실성이라는 것은 중대한 오류나 편의, 여기서 편의가 뭔가 하면요. 임의적으로 적당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편리한 대로. 그렇게 편의한 그런 편의한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며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용자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관적 편견, 기업의 입장에서 편견을 가지고 회계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그죠? 주관적 편견이 개입된 회계정보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용한 것이 될 수가 없고 요컨대 표현 충실성을 위해서는 회계정보가 경제적 실질을 나타내 주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첫 번째, 완전성, 중립성, 오류의 불포함입니다. 그죠? 우선 완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성. 정보가 누락됨으로써 거룩되거나 오해를 유발해서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고 목적 적합성이 떨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완전성을 갖춰야 된다. 하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중립성. 중립성은 어느 한편에 주관적인 판단으로 회계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한편의 이해관계, 경영자 입장에서 또는 어떤 다른 기관의 어떤 입장에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중립성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거. 여기 보면 교재에 보면요.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도록 유용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유용은 도움이 되는 쪽이 아닙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편의가 없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재무 정보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중립성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편파적인 그런 판단, 또 편중하거나 강조 또는 생략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바로 분식회계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동네 안내지도를 제작할 때는 조금 지저분한 뒷골목의 모습이라도 있는 것으로 담아야지만이 어떤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중립성은 신중을 기함으로써 뒷받침이 되도록 해야 하며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오류의 불포함. 오류의 불포함. 자, 재무생태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없다는 속성을 얘기합니다. 누락된다거나 안 그러면 잘못 표현하면 안 된다.
자,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표현 충실성에 대한 예를 돕기 위해서 예제 2-3, 61페이지 있죠? 요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션 주식회사의 직원들의 사기 악량을 위해서 MT를 개미해서 우럭이 많이 잡히는 충남 태안 인근의 바다 낚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사람에게는 시상을 하기로 하였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다음 중 어떤 기준으로 대회를 선정하여 시작할 것인가? 자, 가장 큰 고기를 잡은 사람 또는 많이 잡은 사람 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뭐 이런 것 갖다 얘기하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대회 시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첫 번째, 길이를 재서 가장 긴 우럭을 잡은 직원을 시상한다. 또 무기를 달아가지고 그 우럭에 무기를 달아서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우럭을 잡은 직원을 시상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충실한 표현을 위해서는 이때는요, 큰 물고기라는 표현을 잘 해줄 수 있는 속성, 즉 표현 충실성을 고려하면 일이 타당한 것이다 하는 거죠. 길이로 재서 큰 우럭, 무게보다는 길이,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또 사례 하나 더 있습니다. 크린 주식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를 랜드 주식회사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1,000만원에 매각하였다. 중장비는 랜드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랜드 주식회사는 이 중장비를 1년 뒤에 1,000만원에 샀다가 1년 뒤에 1,200만원에 다시 이 소유주인 크린 주식회사에 되팔 수 있는 옵션을 갖는다. 세 번째, 동시에 크린 주식회사도 이 중장비를 1년 뒤에 다시 1,200만원에 팔았던 랜드 주식회사로부터 되살 수 있는 옵션, 콜 옵션을 갖는다. 네 번째, 크린 주식회사는 현재도 이 장비를 유지 보수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팔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비를 넘겨주지 않고 서류상에만 넘겨주고 돈만 우리가 빌렸습니다. 이 경우 크린 주식회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충실성하게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거래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경제적인 실질 상황은 중장비를 매각한 것이 아니죠. 왜? 팔기로 해놨고 돈은 받았대 장비를 넘겨주지 않았죠. 그리고 이 장비는 크린 주식회사에서 지금 쓰고 있죠. 수리해가면서. 그래서 실질적인 이전이 아닙니다. 매각이 아니죠. 이 내용을 보면요. 내용의 실체, 경제적 실질은 1,000만원을 랜드 주식회사한테 빌리고 1년 뒤에 이자를 포함해서 1,200만원을 상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중장비의 소유권은 이 자입 거래의 담보로서 랜드주가 가지고 있을 뿐이고 크린 주식회사는 자의금으로 인식해서 이를 부채로 계산해야 된다. 자의금 차변에 1,000만원, 대변에 현금, 차변에 현금 1,000만원, 대변에 부채의 증가로서 자의금 1,0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년에 자의금을 상환하게 되면은 자, 차변에 뭐가 될까요? 자, 이 자의금을 현금으로 상환했다. 현금은 기업의 자산이니까 자산의 감소로서 대변에 현금 1,200만원. 차변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부채의 증가가 된 1,000만원. 이 감소되었으니까 차변에 부채의 감소로서 자의금 얼마? 1,000만원. 나머지 200만원 뭐죠? 일종의 이자입니다. 지급이자 200만원. 그래서 차변의 합계금액 1,200만원, 대변의 합계금액 1,20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충실한 표현에 입각해서 하는 회계 처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 보강적 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근본적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성 그리고 표현 충실성을 보완해주는 그런 보강적 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자, 교재 62페이지 아래 보시면요. 우선은 이해 가능성, 비교 가능성, 적시성 및 검증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 모두를 충족하면서 재무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따라서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이 모두 충족된 경우 어느 방법을 그 현상의 서술 사용해야 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하지만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표현 충실성이 없는 경우라면 비록 이 보강적 질적 특성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는 회계정보 유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해 가능성.
이해 가능성이란 이용자가 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때 이용자는 경영 및 경제활동가, 회계에 관한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전혀 회계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정보를, 재무적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판단, 분석, 활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합리적인 회계 지식은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관련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가정해서 이해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하는 얘기. 다음 두 번째, 비교 가능성.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뭐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 주식을 사고 싶다. 또 아니면은 주식은 요즘 불안하니까 그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를 구입해서 이자를 받고 싶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은 원금도 상환받고 싶다. 라고 했을 적에 그 회사의 재무제표 분석을 해야 되죠. 할 적에 여러분들은 그 회사 재무제표,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보면요. 적어도 한 5년치의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하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회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음 63페이지 이해 가능성, 비교 가능성. 비교 가능성이란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의 추세를 갖다가 식별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일관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최소로 직전 회계 연도와는 비교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은 최소한 5년 정도는 재무 분석을 해보고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과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동종 유사 기업들과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단순히 기업마다 동일한 회계 정책을 선택하라는 동일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LG전자 똑같은 회계 정책을 선택하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된 회계 정책 및 회계 정책의 변경과 그 영향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주요 재무제표의 한 가지인 주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항목 간의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면 비교 가능성이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으나 동일한 경제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면 비교 가능성은 감소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정보의 적시성은 어떤 경제적 사건에 관한 정보가 너무 높게 제공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적절하게 적시에 제공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회사의 규모라든지 특성에 따라서는 6개월 단위 또는 3개월 단위는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시성 있는 정보는 목적에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되었을 때만 그 가치가 있다 하는 것. 자, 정보의 적시성은 어떤 경제적 사건에 관한 정보가 너무너무 제공되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그 정보를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적시성 자체가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적시성이 결여된 정보는 유용성,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적시성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그 적시성 있는 정보는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충실하게 표현되었을 때만 유용하다. 급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회계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을 떠나서, 기준을 떠나서. 따라서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는 즉시에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타이밍보다. 그렇지만 타이밍도 있으면 더 좋다는 얘기다. 그죠? 그 다음 페이지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이용자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B라는 사람들이 회계 정보를 판단할 때 그렇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라고 판단된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하게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데 비록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미래 전망치, 예를 들면 예상 현금 흐름, 다시 말하면 예상되는 1년 뒤, 2년 뒤에 이 기업의 수익은 어느 정도 창출될 것인가, 또 얼마나 원가나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예상 현금 흐름, 그리고 기계나 또 건물 같은 유형자산의 수명, 내용연수라든지 잠정 가치 이런 것을 직접 검증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금액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은 검증 가능성을 충족시켜 줄 수가 있다. 그러므로 검증 가능성은 재무제표상에 회계 처리된 결과로 나타난 금액이나 표시와 같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모델이나 공식의 투입 변수를 체크해 봄으로써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일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도 해당되는 속성입니다. 요컨대 검증 가능성은 현금을 세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금액이나 계정 잔액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이나 모형, 공식 또는 산출 기법의 투입 요소를 확인하고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재계산하는 간접 검증을 의미합니다. 가령 투입 요소, 수량과 원가를 확인하고 동일한 원가 흐름을 가정해서 그죠? 사용했을 때 기말 조거자산을 갖다가 재계산해 가지고 기말 재산의 장부 금액을 한번 객관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것도 한 예다, 검증 가능성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상 우리가 제5주차 제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